안녕하세요. 아마추어 철학자 정태문입니다. 저도 한 생명이고요. 여러분도 한 생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생명이 뭐냐라고 질문하면, 생명을 어떻게 정의하냐고 질문하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참 애매하죠. 개인적으로 젊은 날 이 생명에 대한 정의를요, 함스큰 선생님의 책에서 발견했는데요. 20대 저의 삶은 참으로 암울했습니다. 20대 나는 철학을 한답시고 심한 우울증에 시달렸고요. 정신병동에도 며칠 입원도 했을 정도입니다. 당시에는요,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저는 생각하고 질문했습니다. 왜 살아야 하는가? 그 당시에는요, 파우스트의 말처럼 To be, not to be is my question. 네,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나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나는 책을 보며 살아야 하는 논리적 이유를 찾기 시작을 했죠. 그런데 살아야 할 논리적 이유를 찾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죠. 왜 사느냐고 물으면 빙글에 웃지요. 어느 시인의 이런 문학적인 수사는요, 저에게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답니다. 그러다 함스큰 선생님의 책에서, 어떤 책인지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는데요, 함스큰 선생님의 책에서 논리적 대답을 찾은 것이죠. 어떤 말이냐면, 함스큰 선생님께서 이 생명이라는 말을 한자 그대로 살생, 명령할 때 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살아라는 명령이다. 이런 말로 이 생명의 뜻을 풀이했는데요. 그것을 보고 제가 나름대로 논리적 대답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다시 말해서 질문하는 내 의식과 무관하게 절대적인 존재가 나에게 살라고 명령한 것이 바로 생명이다. 그런 식으로, 그 당시에는 그런 식으로 제가 받아들인 것이죠. 지금 생각해보면 좀 말이 좀 안 되지만, 그때는 그것으로 이제 살아야 하는 논리적 근거를 이렇게 삼게 되었답니다. 물론, 지금도 왜 살아야 하는지 이유를 몰라요. 그런데 적어도 지금은 살아야 할 이유가 없듯이 죽을 이유도 없고, 아니 어쩌면 원래 살아야 할 이유 따위는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마치 원래 삶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삶은 어떤 사람도 있다고 하겠지만, 저는 삶 자체에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건 아니죠. 의미를 두려는 것 뿐이죠. 원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은 그냥 사는 것에 익숙해졌다고 말할 수 있겠네요. 네, 근데 생명이란 무엇인가, 이 질문을요, 생물학자나 철학자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네, 생물학자나 철학자들은 생물학자와 철학자들이 말하는 생명은요,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그런 생명과 조금 다른데요. 일반인이 생각하는 생명은 뭐죠? 네, 죽음, 삶, 죽음에 반대되는 개념으로서의 생명을 보통 얘기하잖아요. 네, 죽었다, 살았다, 생명이라는 것은 살아있는 것이고, 죽음에 반대되는 거죠. 살지 않은 것, 죽은 것이 곧 생명이 아닌 것이죠. 네. 그런데 생물학자와 철학자들은요, 그런 개념이 아니고, 죽음의 반대 개념이 아니라 무생명의 생명 없음과 대비되는 것으로 생명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무생명에 반대되는 거죠. 약간 좀 헷갈릴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생명에서 죽은 게 아니고 아예 생명이 없었던 것을, 그것에 대한 생명이 있는 것,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생명을 대하는, 크게 보면요, 이 생명을 대하는 기본적인 관점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째는 우리가 흔히 말해서 기계론자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메카니스트, 그러니까
메카닉 있잖아요. 기계적인 거, 기계론자, 기계처럼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기계론자들은 어떻게 보냐면 생물과 무생물은 같아. 기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물과 무생물이 뭐 다른 게 아니다. 기본적으로 같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둘째는 뭐냐면 생기론자라 부르는데요. 바이럴리스트라고 부르는데 이 양반들은 생물은 무생물과 전혀 다른 특별한 존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답니다. 다시 말해서 기계론자의 생각은 살아있는 생명체가 무생물과 다르지 않다는 것이고요. 반대로 생기론자들은요, 생명체란 불활성 물질에서 발견될 수 없는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고요. 물리학의 법칙으로 환원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네. 이 두 가지 견해는요, 기본적으로 나름대로 타당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기계론자들이 주장하듯이요, 그러니까 분자 레벨에서, 분자 수준에서는요, 생명이 당연히 물리화학의 원리에 따라 설명될 수 있는 것도 사실이죠. 네, 분자 수준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생기론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요, 이 생명체는 역사적으로 획득된 유전 프로그램을 통해서 무생물과는 달리 스스로 독자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사실인 것이죠. 네. 기계론자들의 입장에서 살펴보면요, 참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좀 있는데요. 뭐냐면 기계와 생명체를 똑같은 것으로 본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것은 굉장히 피상적인 관점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기계도요, 스스로 만들어지지 않죠. 그리고 자신을 복제할 수도 없고요. 또 스스로 자생할 수도 없죠. 네. 그리고 기계론자들은요, 생기론자들을 비판할 때 활력이란 말 있죠. vital force. 네. 이 활력, vital force를 분석되지 않는 개념이라고 비판을 합니다. 근데 역설적이게도 에너지와 운동이라는 개념도요, 활력처럼 분석되지 않는 개념인 것이죠. 네. 그래서 생명체를 에너지와 운동으로 설명하잖아요. 보통 기계론자들이요. 네. 생명체를 에너지와 운동으로 설명하고, 그리고 생명 과정을 물리화학적으로 환원시키는 것은 그런 식으로 설명하면 굉장히 공허한 설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네. 그러므로 생기론자들은요, 그래서 동물이 기계에 불과하고 생명의 모든 현상을 물질의 운동으로 설명할 수 있다는 이런 기계론자들의 논리를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생기론자들은 생명이 가지는 독특한 특성을 주장하게 되는데요. 그것이 대표적인 개념이 뭐냐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활력이라는 겁니다. vital force. 그러니까 뭐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요? 근원적인 힘, 생명력, 뭐 근본적인 힘, 생명력, 뭐 동양 철학에 쓰는 이 개념을 주로 치, 그죠? 치라는 개념으로 이렇게 번역도 하고 유사한 개념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생기론자들은 이 활력을 중력처럼요, 무게를 잴 수 없는 어떤 힘이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그것에 대한 해석은요, 근데 또 서로 간에 많은 차이가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활력, vital force, 생명력, 이것을 어떤 사람들은요, 형이상학적인 관점에서 보았고요. 또 어떤 생기론자는 신학적인 관점, 목적론적 관점에서 그걸 접근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요, 과학적인 관점에서 이 vital force를 바라보았습니다. 네, 어느 정도는 이해가 가는 대목이다. 왜냐면요, 18세기, 19세기에는 세계의 생기론자들은요, 분명히 이런 어떤 생명 과정에 대한 생물학적인 지식이 좀 많이 부족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게 된 것이죠. 그리고 당시의 생기론자들은요,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가 뭐냐면 당시의 생기론자들은 그런 형이사학적이고 목적론적인 우주론이 그 당시에 상당히 지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은연중에 그런 형이사학적이고 목적론적 우주관의 지배를 받았다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것이 뭐 기독교적인 그런 생각이겠죠. 네, 이것이 바로 생기론자들의 하나의 치명적인 그런 약점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생기론자들은 처음에요, 생기론자는 기본적으로 생명이 모두 조금 이렇게
무생물과 다르다는 입장이잖아요. 그럼 기본적으로 생물의 특별한 걸 강조하는 측면에서는 다윈의 진화론과 약간 맥이 있는데요. 처음에는 이 생기론자들은요, 다윈의 자연 선택설에 대해서 굉장히 반발했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생기론자들은 기본적으로 목적론적 우주관, 그러니까 필연성을 강조하는 형이상학에 편향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다윈의 진화론의 기본적인 핵심 개념이 뭔가요? 다윈은 자연 선택의 생명 진화가 변화가 그것도 변화가 있을 거 아니야. 진화의 변화가요. 목적이나 필연이 아니라 우연에 의해서 자유 선택한다고 봤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을 갖다가 이 생기론자들이 처음에 받아들이기 좀 힘들었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그래서 기계론자 혹은 물리주의자, 기계론자 조금 뒤에 개념에서 물리주의자 이런 식으로 바뀌었는데요. 기계론자 혹은 물리주의자들은요, 생기론을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생기론은 생명 현상을 과학의 영역에서 형이상학의 영역으로 옮겨 놓았다. 네, 이런 식으로 비판을 가하게 된 것이죠.